다음은 최청환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모 시장님이야 인천역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김홍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최청환 의원입니다. 서철모 시장님께서 시장들이 앞서서 한 가지 부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기회가 되실 때마다 하성시의회를 존중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성시의회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며 현명하신 말씀과 처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고 마겠습니다. 따라서 서철모 시장님과 하성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견제와 감시를 잘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의원이 되고 지금까지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자료받는 과정과 내용이 매끄럽지 않았다 싶습니다. 그래서 건의드립니다. 앞으로는 의회 자료 요구에 시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제출해 주도록 시장님께서 개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시정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성시의 발전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지만, 시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고 바로 잡아 나가게 하는 것 또한 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성시는 전국에서 가장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대한민국이 눈부신 경제 성장을 하면서 정치,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경제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듯이, 하성시도 전국 지자체에서 성장률, 인구 이주율 등이 여러 분야에서 도시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받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기쁜 일입니다. 그렇지만 명품 100만 도시, 세계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시정 질의를 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로 동탄 신도시 36블록과 42블록 SPC 사업권입니다. 하성도시공사는 조합지구에서 100% 지분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280억 적자를 봤습니다. 적자가 당연히 예상되지만 지역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할 수는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탄 이 신도시 36블록과 42블록은 누가 봐도 분양이 잘 될 것으로 예상을 했고, 실제로도 수익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표를 좀 참조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도시공사는 36블록 지분 5%에 지분 배당률 15.1%로 사업을 했고, 사업화 추진 평가금 89억을 받았으며 26억을 배당이익으로 받을 예정이며 잠정 예상 수익은 115억입니다. 42블록은 하성도시공사 지분 5%에 지분 배당률 16.12%로 사업화 추진 평가금 154억을 받았고 61억을 배당이익으로 받을 예정이며 잠정 예상 수익은 215억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성도시공사에서 약 330억 수익을 냈으니 사업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성도시공사가 36블록과 42블록에 지분을 각각 5%씩 갖고 배당률을 15.1%와 16.12%로 약 330억의 수익을 냈으니 지분율이 도시공사 7배 지분인 36%의 36블록 대상산업과 도시공사 12배 지분인 60% 42블록 남상의 수익은 공개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엄청난 수익을 냈을 거란 감이 오실 겁니다. 특히 도시공사 지분이 5%인데 60% 지분을 가져간 42블록 남상은 추정 사업비가
4,988억 원이고 36블록은 수정사업비가 2,721억인데 여기서도 사업 규모의 거의 배가 되는 42블록 지분을 60% 민간 사업자 남상에게 준 것은 남상에게 너무 많은 혜택을 준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점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항지구의 280억 적자는 고스란히 화성도시공사가 안고 흑자가 예상되었던 동탄 신도시 36블록과 42블록은 수익을 적게 내었는데 앞으로 시에서 사업을 할 때 특정 사업자가 수익을 내서 가져가는 구조가 아닌 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시 행정과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분들이 복사용지, 잉크, 기자재, 냉난방 등을 아무리 아낀다고 해도 동탄 신도시 36블록과 42블록에서 민간 사업자가 가져갈 수익만큼 가치를 만들어내기는 힘들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서 사업 손해는 떠안고 흑자는 최소화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제도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로 비공체육시설권입니다. 인천일보의 2018년 10월 12일, 10월 17일, 11월 2일, 11월 8일 기사를 보면 화성시가 비공체육시설에 편법을 동원해 특정 야구단에 40억 원짜리 체육시설 사용권을 수년간 임대해주는 등 특혜를 주었다는 내용입니다. 저도 어떤 시민이 집원 있는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있냐고 물어서 지을 수 없는 걸 안다. 또 어떤 시민이 일반 건축물을 가설 건축물로 허가해주면 되냐고 물어서 안 되는 거로 안다고 그랬더니 비공체육시설이 그렇게 해서 허가가 난 걸 안다고 해서 제가 확인을 해보려고 신문기사 나기 2달 전에 취입시설과에 자료를 요구해서 A4용지 3박스 분량 자료를 검토하고 추가로 자료 요구를 5번 더 요구해서 검토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내용을 확인해보고 수자원공사에도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왔습니다. 언론 보도가 아니어도 이번 일을 통해서 화성시 행정의 문제점을 바로 알고 개선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비공체육시설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범면 유토리의 동산그리시티 제1호 체육공원은 2011년 9월 2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1-272로 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 중 시야 2단계인 동산그리시티 개발사업 시에 실시계획에 제4호 주제공원으로 야구장 1개로 고시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야구장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흑대가 안 돼서 잘 안 보이게 근데 일단 야구장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 3월 1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5-48호 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 중 시와 2단계인 동산그린시티 개발사업 실시계획 3차 변경 승인에 1호 주제공원으로 시설 결정되었으며 야구 연습장 1개와 야구장 2개로 시설 결정되었습니다. 2015년도 보시면 여기 이제 보시면 야구장 2개하고 야구장 2개하고 연습장 하나가 있고 여기 이제 저기 작아서 잘 안 보이시는데 제가 도면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 6월 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5-48호 반을 특수지역 개발구역 중 시와 2단계인 송산그리시티 개발사업 채식의 4차 변경 승인에서야 1호 체육공원으로 시설 결정되었습니다. 2016년 여기 보면 이제 야구장 2개가 있고요. 수장들이고 저쪽에 이제 숙소도 그려져 있는데 숙소는 이제 범내에는 지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 2011년 11월 27일 고시에는 야구장이 형성되었었는데 주 서울 시오로즈 숙소는 2014년 3월 1일 허가해주고 야구장 본부동은 2014년 3월 24일에 허가해주고 실내 야구 연습장은 2014년 6월 27일에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015년 3월 10일에 고시가 되었는데 고시 전에 허가를 해주고 공사를 하고 사용 승인을 해준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더군다나 서울 히어로즈 선수 전용 숙소는 주재공원에 법으로 할 수가 없는 시설입니다. 참고로 선수 전용 숙소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공원시설의 설치 면적 등 사항을 보면 선수 전용 숙소 및 운동시설 관련 사무실은 국제경기대회 개최를 목적으로 경기장에 설치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 체육공원에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숙소는 2015년 3월 10일 고시도면에 표기를 하지 않았고 2016년 6월 2일 1호 체육공원 고시도면에는 표기가 되어 있으나 범내에는 지적 안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 2018년 7월 12일 고시도면에도 숙소는 그려져 있으나 범내는 지적 안 되어 있습니다. 이는 불법성을 알고 고의로 누락시켰다고 보일 수 있는 대목입니다. 2018년 또한 2013년 6월 7일 체육관광과 체육시설 담당이 비봉인구습지공원 야구장 건설 추진사항 보고서에 보면 체육공원 내 숙소 설치는 불가하므로 비봉인구습지를 체육시설로 변경 요함이라고 작성되어 있고 문제점으로 비봉체육공원은 시민의 휴게공간 및 체육공간으로 조성되는 공간이라 야구장을 넥센 전용구장으로 개혁할 경우 민원 발생이 예상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체육공원의 숙소 설치가 불가하고 야구장을 넥센 전용구장으로 계획해주면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화성시와 수자원공사의 야구장 등 조기조성 협의 의견을 보면 화성시에서 공원 내 숙소 설치는 불가하니 체육시설로 용도 변경을 요청하였고 수자원공사는 비공체육공원은 공공시설 목적으로 계획되었고 관련법상 체육시설 용지로 변경 시 분양 대상 토지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비공체육공원 내 야구장 등 공원 운동시설은 대중 이용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이용 계획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화성시는 야구장과 연습장 그리고 숙소를 만들어 서울 히어로즈 넥센 야구단에 임대해주려는 목적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으면서 수자원공사에게는 화성시 생활책 야구 동호인을 위한 체육시설이 필요해 부지를 임대하겠다고 공공기관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거짓말로 시작을 했고 불법인지 알면서도 사업을 강행했습니다. 그 공사를 할 때도 협약서 내용이 없는 진입로, 아스콘 포장 공사 1억 8천만 원과 백스크린, 전광판, 촬영탑 등 낙찰가의 약 31%가 넘는 4억 4천만 원의 금액을 지급하여 준공 하루 전인 2014년 5월 26일 설계 변경해주고 준공 당일인 2014년 5월 27일 하도급 변경을 해주는 등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였습니다. 특히 숙소는 가설 건축물 허가를 해줘서 소방 안전에 대한 시설 조치 없이 화재에 취약한
조립식 샌드위치 판넬과 준물을 기습사로 사용토록 방치한 것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시 행정의 안전 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랜드 역할의 대상인가요? 1999년 6월 30일 새벽 현 경기도 화성시 서시면 댕리에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인 놀이동산 시랜드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잠자고 있던 유치원생 19명과 인솔교사 및 강사 4명 등 23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일어났던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비공치유시설에 화재 예방 조치 없이 선수 스스로 사용하게 허가해 준 것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또한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신뢰 원칙을 준수하며 모범을 보호하는 시가 공권력을 가지고 불법을 자행하면서 시민이 집 옆에 보일러실을 부서짓던지 비관인용으로 집과 창고 사이에 지붕을 만들면 불법 건축물이라고 법의 잣대로 사법기관의 고발 및 불법 이행 강제 등 통과하고 원상 복구 명령 등을 통과하여 시민에게 법을 준수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시민에게 단 한 번이라도 불법으로 허가를 해준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비공치유시설 약관 관련 업무를 다뤘던 부서장들께서는 국장급으로 진급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벌의 명확한 취지를 가지고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시하면 불법인지 알면서도 불법에 앞장서는 공직자들이 말을 잘 듣는다고 성질을 하면 젊은 공무원들이 무엇을 배우고 어떤 기준으로 공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까? 화성시 인사 시스템의 기준이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저는 정말 중요한 것은 시민이나 공직자 모두 누가 봐도 시가는 사업이 시와 시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진정성을 느꼈다면 설령 문제점이 보이더라도 지적하고 불만을 밖으로 표출하여 지금 같은 상황이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위의 두 가지 사례는 우리 시가 개선해 나가야 할 중요한 문제점을 시사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의 대형 프로젝트 사업과 SPC 사업을 할 때 깜깜이식 사업성 검토를 초기 단계부터 진단, 조언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의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으시는지, 아니면 사업 검토 단계에서 전문기관의 컨설팅의 도입과 결과에 대한 한류 시스템을 고민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SPC 사업에서 공공기관이 수익만을 중시하면 안 되겠지만 공기업도 적자가 누적되면 직원 감원 등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지므로 시 입장에서는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수익을 극대화해서 동탄 2시도시 36블록과 42블록의 대상산업과 남산과 같은 민간사업자 간이 시민들에게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비공치유시설 사업 진행에서 보듯이 시 행정의 불탈법적인 행정을 하면서까지 비공치유시설을 짓게 된 경위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조직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맞는 공정한 인사를 통해 성공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불법을 인지하고도 사업을 강행했던 당시 책임자의 조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추행 절차를 아직 하지 않은 비공치유시설의 향후 처리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불탈법적인 행정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청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